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지금이 바닥이냐 또는 바닥이 아니다, 멀었다 라는 이런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이제 본질적인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빨리 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닥은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거고요. 또 이제 다른 반대편에 이제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코로나로 인한 기업 그 뭐죠? 도산 부도, 왜 부도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기업 부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슨 바닥을 지금 논하고 있냐 이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본질적으로 그냥 바닥이면 사는 거고 바닥이 아니라고 하면 더 지켜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이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역대급으로 기준금리까지 막 점프 뛰면서 인하시켜버리고 미국이 그거 안 통하니까 돈을 갑자기 달러를 엄청 풀어버리고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즉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이 지금 현재 금융권 시스템을 그 금리를 통해서 좌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달러를 무제한으로 막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극단적으로 이 상황이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그 위기를 인지했기 때문에 저 역사에 남을 만한 저런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례적이면서도 앞으로는 과연 저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그리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저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바닥이 멀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 바닥이 먼 거죠, 실제로. 왜냐면 주식은 선반영이거든. 선반영.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차트가요. 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그 부도가 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던져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 악재가 뜨게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침체에 들어가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상황이 딱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의 상황. 이제 이 바닥으로 계속 속도는 이제 이 정도로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제 서서히 팔아 넘기는 주주들이 막 생겨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또 밑으로 가고.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러한 유형으로 이제 주가가 다 박살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미국이 지금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주가가 왜 폭락할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거품이 조성되면 고점에서 롱바디 음봉이 나오면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부터 장투했던 사람들이, 이전부터 주식을 장투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위기가 터지니까, 일단은 차이나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털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저평가라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 돈들이, 그러니까 단투 세력, 단기 투자 세력 나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가는 돈들은 뭐냐? 여기 샀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더 내려오면은 원금 또는 그 수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즉 이거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어떤 것도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의 매도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로 그 코로나 공포감이 더 확산이 됐기 때문에 더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식을 좀 몇 년 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이론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때 그 수소차, 수소차 관련주죠. 대부분 수소차가 막 급등하고 올랐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 이 개별 종목은 참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라인들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 책에도 나오는데, 매집하는 구간에는 보합이 있고 지루하게 주식을 옆으로 질질 끕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이미 수익을 다 낸 주식들은요, 롱바디 음봉을 터트린 다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다른 차트를 다 봐도 차트 보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다 이 모양으로 가거든요. 상투권에서 롱바디 음봉 탈출하는 모양 나오고, 그 뒤로 이 상투권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건 주식의 공통된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는 위에서 올랐으니까 팔아야죠. 왜 계속 갖고 있어요? 팔고 다른 주식 또 사야죠. 밑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수익 실현했는데 왜 돌아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돈들이 돌아오려면, 이 돈들 말고 이 비싸졌잖아요. 주식이 지금. 그죠? 이 예시로 보는 건데, 얘가 1200원짜리 1500원짜리에 샀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봐도 주식이 3, 4천 원이란 말이죠. 비싸죠? 비싸죠? 그럼 이 비싼 만큼의 호재가 있냐? 실제로 매출이 있냐? 안 늘어났거든요. 미국 주식 똑같아요. 미국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만큼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이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냐, 결과를 내주냐. 물론 우량한 주식들이고 실적이 좋지만 매출 자체는요, 제자리였어요. 몇 년 동안 제자리라는 겁니다. 제자리. 물가 상승에서 조금 올라간 애도 있고, 또 잠깐 호황이어서 올라간 애도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매출 수준으로 보면은 제가 얼핏 체크했었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만 알아두세요. 그냥 한 요 정도 선에서 이 기간 있죠. 2013년, 16년 이때 매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큰 폭으로 뭐 상승하거나 그게 아니야. 즉 이 상황은 거품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매도 쳤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던 사람들이, 예?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여기쯤 왔을 때 팔잖아요. 그럼 지금 주식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뭔 짓을 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 시세를 잘 알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물건을 살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시세를 알잖아요. 늘 사던 거니까. 주식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알아요. 시세를. 셀트론이 얼마네? 삼성전자 얼마네? 알아요. 시세가 비싼지 적은지. 지금 들어온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비싸구나.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은 어디냐? 그렇게 따지면 바닥은 어디냐? 최초 이 기업의 원래 가치를 품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바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스닥이 지금 기업들이 내는 그 수익 있죠. 그 수익을 비례로 했을 때 이 구간, 여기 구간에서 매출이 그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회사는 어쨌든 기업은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내야 주가가 받쳐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받쳐지려면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바닥이라긴 한 거 뭐하고, 여기가 원래 회사의 가치,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호황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면 매출이 줄어들 거니까 바닥이라고 또 따지면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냐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차트만 놓고 봤을 때의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전 아직 멀었다라고 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은 반대, 이제 원론적인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매출이 갑자기 두세 배로 껑충 뛰어야 돼요. 그럼 가능해요. 그럼 가능합니다. 또는 미국 시장 자체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호재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호재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 매도 세력을 다 받아줄 만큼의 호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차트를 다 뒤지고 봤을 때 상투권에서 이미 과열되고 고평가된 상투권에서의 큰 폭락은요. 보통의 경우는 전고점까지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밀렸다가. 근데 지금까지 밀렸다가 올라가기에는 좀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의아한 거죠. 어느 정도 밀렸다가. 예, 이건 가능해요. 여기도 어느 정도 밀렸다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렸다 올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쌍고를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너무 심하게 과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뭐랄까, 자 우리 기술 투자 보세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5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찍었습니다. 미친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얘 가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미 몇 배인가요? 10배, 20배에 대한 20배 상승이 했어요. 20배. 그럼 회사가 20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더 커져야만 되는데 얘 단기간에 됐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반짝인 거죠. 이번 분기만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얘 원래 가치는 얼마예요? 500원. 500원이에요. 500원. 또는 1,000원. 1,000원에서 500원 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치를 지금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 나스닥이 계속 오를 수 있었던 건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갖고 미국 주식으로 물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네, 돈들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뭐 한국 불안하고 뭐 어디 불안하고 다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열되면 박살난다라는 걸 사실 항상 늘 강조를 했죠. 항상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롱 포지션 절대 안 잡았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장투 얘기하면은 미국 증시부터 항상 얘기합니다. 과열됐다. 이거 박살나면 코스피 박살난다.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바닥을 얘기하기에 아직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을 이야기하기에 좀 이르고 원래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주식이라는 건요. 분명히 원래의 값을 찾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단지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너무 급하게 내려가니까 정부가 정말 이례적으로 없었던 그동안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양책을 계속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반등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잡혀서 당장 이게 확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어떤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경제들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립도 좀 생략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 이제 호재가 뭐냐면 그때는 지금 돈들이 갈 곳을 다 잃었거든요. 실물자산 박살났죠. 부동산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어디 투자할 수도 없죠. 기업들은. 예, 석유도 폭락하고 있죠. 지금 돈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근데 호재가 악재가 없어지면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그 돈들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어요.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어요. 왜? 한창 올라가던 애니까. 이 심리도 있어요. 올라가던 애한테 올라타는 게 기본적인 투자 심리입니다. 떨어지던 애한테 올라간다고 타는 게 사람들이 아니고 올라가던 애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 올라타요. 비트코인처럼. 그게 투자 심리. 이것도 자연의 법칙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두 명의 전문가가 한 명은 이제 미국의 이런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갈 돈들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 얘기했죠. 돈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대처로 인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쉽게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또 한 사람은 아직 기업들의 뭐 매출이 줄어들고 뭐 아직 반영도 안 했다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게 그럼 맞는 거냐면 그 사람 말, 이제 첫 번째 사람 말대로 미국이 어떻게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기적 상승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유효타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든데 그 기업들이 이제 부도 선언을 할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악재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적 완화로 오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한적이다. 상승은 맞아서 큰 상승. 이제 많이 밀렸으니까 큰 상승.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을. 자 보십시오. 자 우리 기술 투자 상투권이죠. 그죠? 20배 올랐어요. 자 근데 박살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상투권에서 롱바디 음봉은 끝난 거다. 근데 상한가 또 찍었어요. 마치 더 갈 것 마냥.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 기술 투자하면 이때 주식했던 사람은 다 알죠. 우리 기술 투자하면 사야 돼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야 돼. 산 거예요. 그냥 무작정. 비트코인 더 막 고점 찍으니까 따라서 사는 겁니다. 묻지마 매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좀 더 버티면서 갈 것 같이 하면서 못 가는 거죠. 고점대에선 늘 저런 신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술적 반등 이제 유행이었던 주식에 더 붙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의 심리 효과가 발동된 거예요. 똑같아요. 다. 나스닥이고 뭐고 투자는 다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 갈 거다. 왜냐면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가면 뭐 또 크게 수익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바닥만 찍었다면 여기가 바닥이면 정말 크게 갈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삼성전자 왜 샀어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떨어졌어 샀대. 똑같아요. 여러분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어요? 하필이면.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까? 삼성전자 유명하니까. 그 이유예요. 단순히. 그 이상 없어요. 주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럼 왜 나스닥에 묻지마 매수하겠어요? 나스닥이니까. 왜 삼성전자 떨어지면 삼성전자에 묻지마 매수합니까? 삼성전자니까. 왜 부동산이 폭락하면 강남투자부터 할까? 강남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별 종목도. 비트코인 올라가면 뭐부터 살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왜요? 올랐으니까. 과거에 크게. 자, 이거 엄청난 개념인데 뭐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저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원래 가치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원래 가치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발행하고 어쨌든 그런 행동들은요. 이게 진짜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짜잖아요. 다. 그냥 때우는 거잖아요. 돈 찍어갖고. 그런 건 더 크게 박살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국민들이 메꿔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저는 제 결론은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박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박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나스닥에 대한 비관론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다 보면서 흐름을 다 이해하면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다시 이야기하지만 얘네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산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떨어지네? 몇 년 기다렸어요. 정말 수년 기다렸죠. 근데 떨어지네? 이거 떨어지면 다시 오르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얘네. 여기서 산 애들은 떨어지네? 그럼 나 수익 더 챙겨야지 하고 이때 팔아요. 많이 수익 받지.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떤 악재가 또 발생하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올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또 중국의 문제만으로 봤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붕괴된다라는 게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각 나라들의 빚 때문에 그래요. 빚이 더럽게들 많아요, 진짜. 중국도 빚 더럽게 많고, 한국은 양반이더라고요. 한국은 양반. 일본 지금 올림픽 취소되죠? 일본 진짜 국가 그 부도 사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일본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자, 일본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저기 어디예요? 어디죠? 이탈리아도 빚이 어마어마하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다 죄다 지금 빚 때문에 지금 다 난리예요. 빚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빚 상환, 원금 상환 못해도 뭘 상환해야 돼요? 이자라도 상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출 못 갚으면 봐줘요, 은행에서? 아, 오늘 이번 달에 좀 힘드시고, 그럼 다음 달에 그냥 내세요. 그렇게 해줘요? 아니에요. 문자 계속 와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왜 안 내세요, 고객님? 엄청 독촉하잖아요. 그거 한두 명 봐줄 수 있어요? 못 봐줘요, 걔네 입장에서도. 아주 징글징글 맞게 또 뭐 하도 안 갚으면 또 신용까지 뭐 내려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나라들도 지금 얘네가 돈을 서로 벌어서 빚을 상환해줘야 되는데, 이 상환이 안 되니까, 상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라는 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가 멈췄다라는 건 그만큼 정말 커다란 걸 시사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멈췄다라는 건 굉장한 위기를 우리의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극단적으로 무제한 뭐 발행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스피드하게 모든 게 결정됐죠. 쉬운 결정들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결정되고 지금 막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베 총리가 올림픽 취소 막 지금 계속 버티고 있죠. 취소 결국은 될 것 같지만 연기라든지 버티고 있죠. 그 바보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무너지면 경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엄청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대했던 것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양보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상황,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금 막 뭐 지원금 준다고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한테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어디는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막 돈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빚 갚으라 이거예요. 너네 다 빚지지 않았냐? 빚 갚아서 돈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다 빚내 갖고. 그 자기네 돈들도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참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정리하게 이 상황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주식이라는 건 이미 상투권에서 흔들렸고, 이 상투권에서 흔들린 주식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호재라는 게 필요하다. 그 이상의 호재.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 그러나 미국 증시 안에 포함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지금 수년 동안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예, 돈을 많이 벌긴 해요. 삼성처럼. 근데 그게 늘어나거나 막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현상 유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이상의 호재, 어떤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그건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가 있을지는. 그렇죠? 당장은 코로나가 바로 잡혀서 이전에 떠났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면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투닥투닥 붙는데, 이제 중국이 뭐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해준다.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또 이번에 1차 합의도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실제로 1차 합의 같은 경우도 뭐였죠? 아무튼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미국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호재잖아요. 그런 호재를 가져온다면 좀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결론은 본질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이 된다고 해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미 상투권에서 흔들린 차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을 때 내려갈 때의 포지션으로 뭔가 준비를 할 거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미 이 상투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